좀 먼저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시장의 어떤 색깔이 뭐냐. 네. 일단 중요하죠,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인데요. 그 빨간색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이 이제 상승 구간이에요. 우리가 사면 상한가 갔던 코로나 랠리 구간, 네. 요때가 정말 크게 상승을 했을 때인데, 요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즈아에서 상승했고, 요 파란 구간 때 굉장히 고생을 했죠. 그래서 지금 상승 구간을 못 누리시는 분들은 요때 파란 구간에서 이제 물려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저거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그 약간 트라우마? 아니, 트라우마. 약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역시 다르시네요. 아유, 다행입니다. 네, 헛소리 안 했어. 맞춰주셔서 다행입니다. 상품인가요? 예. 아니요, 일단 근데 이 수급의 주체가 좀 달라요. 이제 물론 개인 투자자가 이 시장을 사면은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 코스피라는 그 지수를 외국인들이 사주느냐 개인이 사주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 코로나 랠리 때는 요 지금 아까 그 제가 급등했던 요 구간을 이 수급적으로 제가 나타낸 건데 지수 상승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보통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왔을 때였어요. 아, 외국인들은 다 그땐 빠져나갔고 그럼요. 네. 네, 그랬는데 지금 시장은 어떠냐면 외국인들이 사주는 시장이에요. 사실 환율이 되게 우호적이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사준다는 건 한국어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섹터를 찍어가지고 들어오는 지금 시장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 좀 외국인들이 조금 가파르게 샀던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전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뭘 제일 많이 샀나 보면 역시나 반도체.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그냥 압도적이죠. 압도적으로 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PBR을 타겟으로 해서 샀고 맞아요. 네, 지금 사실 주도 섹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방산, 뭐 전력기기. 저기서 한 두세 개만 빼면 밸류업이네요. 네, 맞아요. 제 밸류업이 저 PBR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환율이 많이 약세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좀 우리나라 좀 사줄 수 있고 또 우리나라를 산다기보다는 반도체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요.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엄청 사랑하진 않았어요. 보면은 최근래 아까 저 금액이 최근래 들어 많이 그러니까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네, 가팔라졌어요. 근데 그게 급발진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3월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네. 레거시가 좋다고 약간 이런 맞아. 반응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그 당시에는 마이크론 하이닉스 다 많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거시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편한 선택지가 삼성전자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실제로 제가 지난주만 해도 1분기 영업 컨센이 4조 원대였거든요. 근데 오늘 찍어보니까 또 5조 원대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번 주에 5조 원 훌쩍 넘지 않으면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오히려 있겠다. 너무 높아진 거 맞아요. 아니니까 네. 불안하네. 근데 원래 항상 선방해도 한 1, 2% 빠져요. 삼성전자는. 뭐 서프라이즈 해도 그날은 빠지는 네, 경우들이 맞아요. 많아요. 김미수 네, 대표님이 늘 그랬어요. 하는 얘기가 네, 좋게 항상.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무조건 빠진다고 네, 발표하는. 그날은. 맞아요. 맞아요. 그날은. 그날은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차익 아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좋게 보고는 아니면 있는데, 좋죠. 네. 근데 사실 당일의 흐름은 저는 네. 중요하진 않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당의 흐름보다는 이제 좀 장기적인 우상향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지금 가팔라지는 건가를 보면 이제 이 하나증권에서 이제 발표한 최근에 반도체 이거를 이제 메모리 사업부 중에서도 디램과 랜드를 나눈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증권회사들이 다 수정치를 전망하고 그러니까 네. 수정하고 있어요. 전망치를. 그게 지금 보면은 랜드 업황이 아래쪽이 수정 전인데요.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2분기에도 마이너스고 3분기에나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게 수정 후에 보시면 빨라졌네. 2분기에 플러스 날 거다. 네. 근데 이제 그 결국에는 잠정 실적 발표 때는 이제 컨콜은 안 하니까 결국 삼성전자가 컨콜 하면서 우리 진짜 랜드가 돌아설 것 같다. 조금 더 시장의 생각보다 좀 빨라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이제 랜드 쪽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고. 그때 마이크론이 이미
좋아진다고 얘기를 했으면 마이크론이 좋아지는데 삼성전자가 안 좋아질 리가 없다 이렇게 네, 보일 지금 시장 그렇게 그렇기 거잖아요. 때문에 이렇게 시적 추정치가 달라지는 건데 네. 그것만이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날 트렌드포스에서 낸드의 전망을 내놨는데 시장의 그 마이크론의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훨씬 더 좋게 전망을 해준 거죠. 결국에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 트렌드포스의 전망을 보면서 결국 이 구매의 어떤 의사를 결정을 하는데 지금 되게 좋은 쪽이 뭐냐면 기업용 SSD가 2분기에 20에서 25%.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감산을 넘어서 증산을 한다는 얘기까지도 뭐 기사화되는 상황인데 그건 조금 앞서가는 얘기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서버용 HBM에 이어서 고용량 SSD가 지금 계속 좋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급도 SSD 관련된 종목들로 지금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3월 20일 SK 하이닉스가 학회에서 얘기한 것도 지금 AI 시대에 요구되는 SSD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고성능은 당연하고 저전력 필요하다. 결국엔 데이터 센터의 저전력이 필요하니까요. 최근에 뭐 유리기판 엄청 핫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유리기판도 결국 이제 칩셋에서 이 데이터 속도, 전송 속도는 되게 빨라지고 그리고 저전력이에요. 맞아요. 그 유리기판으로 갔을 때.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 저전력인 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최근에는 이제 수급도 데이터 센터 SSD 모듈을 하는 한양 디지텍이나 콘덴서 하나 삼화전기 뭐 이런 쪽으로 수급 뭐 유입되고 있는 걸 보면은 시장에서는 확실히 SSD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예,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 결국에 이제 그 소재주 뭐 이런 쪽 소재주나 오사트 뭐 부품주 이런 쪽은 결국엔 가동률이 결국 그 주가의 흐름을 결정을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1분기부터 서서히 하반기까지 가동률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요게 조금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낸드 같은 경우는 내년으로 가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트리플 스택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장비도 더 필요하고 소재 부품 같은 거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런 밸류 체인들을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그 약간 안 좋았던 레거시까지도 좋아지고 앞으로 HBM이 엔비디아에 납품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약간 겹호재 같은 느낌이 그렇죠. 맞습니다. 드는데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 보시기에 네.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실적 발표한 날은 빠졌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이번에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쭤봤던 이유는 네. 결국은 이제 향후에 어쨌든 뭐 이번에 실적이 좋아지긴 하겠지만은 앞으로 좋아질 게 조금 더 눈에 더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잠정 실적 발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그거는 뭐 하루 이틀짜리니까 중요한 건 아니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더 중요한 건 소부장입니다. 소부장. 네, 소부장은 차익 매물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네, 그거 보면서 움직였던 것들 오히려 이쪽은 좀 목에 찬 것들 종목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한번 쿡 나온다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실적 잘 발표하고 1% 빠졌는데 얘가 3% 5% 빠지는 거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런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변동성 커지는 걸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 혹시나 기대감 차오르면서 아까 5조 600억 나왔었나요? 네. 6천억. 네. 600억. 예. 네, 근데 더 올리더라고요. 네, 계속 올라요. 경쟁적으로 아니 이거 아니, 발표가 원래는- 얼마 남았는데 경쟁력 올려가지고 틀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다른 때도 삼성전자는 항상 추정치 낮게 시작해서 점점 계속 올리잖아요. 그런 때가 불안해요. 오히려 그냥 편안하게 네. 그렇게 그냥 한 4조 5천억 해놓고 5조 5천억 찍으면 우와 잘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이게 미국이 그러잖아요. 네. 저희는 분위기 봤다가 너도 올려? 나도 올려? 이러면서 이게 더 안 좋거든요. 지금 네. 올리는 게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저는 안 올립니다. 저는 못 올립니다. 근데 뭐 잘 나올 것 같아요. 잘 나올 것 같은데 당연히 또 기조가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을 거고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을 텐데 3분기에서 4분기는 약간 고민. 네, 근데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당연히 추세는 뭐 큰 이상은 없다고 봐도 더 챙겨야 될 거는 소부장 변동성 이거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하셨던 낸드 쪽은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메모리 업체들이.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시작을 HBM으로 하다 보니까 저거 돈 된대. 그쪽으로 신경 많이 쓰면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청주의 MI15 이런 쪽도 지금 일단 잠깐만 이거 다시 자금 다시 계획 세우자. 그래서 일단 중지되고 삼성도 그래요. 고도
쪽에 들어갔던 팹들 지금 일단 잠깐만 1,000원으로 가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1,000원에 뭐 있냐면 패키징 쪽 HBM 그거 살리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 정상적인 메모리 업체 사이클이라고 보게 되면 호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돈을 막 투입해서 설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서 다시 이제 늘어나는 거에 대응하려고 또 새로운 기술들 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300단까지 늘어나는 이제 낸드 쪽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쪽으로 또 가고 있어요. HBM 쪽으로. 그럼 반대로 DRAM 쪽은 원래 이쪽도 그냥 나머지 업체들도 뭐 만약에 온디바이스 AI가 성과가 되면서 이제 PC 쪽에서도 AI 붙어서 쓰고 있고 뭐 스마트폰도 다 바꾼다면서요. 네. 또 들어가는 LP DDR이나 아니면 또 일반적인 또 DDR도 그냥 AI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데 AI가 칩이 들어가 있는데 메모리가 그냥 8기가, 16기가 이거 말고 더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네, 이렇게 식으로 나오게 되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다 HBM 신경 쓰고 있다면 이쪽도 쇼티잖아요. 이런 상황 쪽에서 또 낸드 같은 경우도 턴하기 시작하게 되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저거 그냥 내년도 적자일 텐데 그렇게 되면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네. 지금 미국의 시놀리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네트워크 관련된 쪽에서 미국에서 기업 대상으로 스토리지 솔루션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아까 트렌드 포스는 20% 정도 얘기했는데 노 30-40% 늘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들어가는 SSD 낸드 플래시부터 들어가는 저장 장치는 이것도 잘못하게 되면 또 목에 차요. 그러다 보니까 뭐 쇼티지 얘기 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 신경 쓰느라고 이쪽도 툭 터지고 이쪽도 툭 터지고 그러니까 좋은 얘기입니다. 터진다는 얘기는 네네. 다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게 가격으로 반영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일단 D램은 다음 분기 가게 되면 일단 좀 약간 가격은 정체가 될 걸로 봐요. 네. 왜냐면은 가동률이 또 올라가니까 감산을 풀었습니다. 그러면 감산 풀다 보면은 가동률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가격은 공급이 다시 늘어나는 거다 보니까 가격은 정체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가동을 빠르게 늘릴 수 없는 게 중에 하나가 낸드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이 수요가 들어오는데 반응을 바로 해버리거든요. 그런 쪽에서 바라보는데 가동률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장비도 장비지만 재료 부품이 더 빠릅니다. 실적 돌아가는 게. 네. 그래서 그게 왜냐면 감산 들어갔다가 감산이 회복되다 보니까 들어가는 Q가 더 확대되게 되면 재료 부품이 더 당장 필요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그쪽을 먼저 아까 밸류체인에서 재료 부품 과장님 보셨던 그 쪽들이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한 게 없는데요. 아니 근데 뭐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아까 거기에서 지금 멈춰 있어. 지금 어디냐면 실적 발표된 이후에 삼성전자 1-2% 빠질 때 네. 소부장은 뭐 크게 조정받을 수도 있다. 그게 저는 조금 약간 충격으로 들려가지고 네. 거기에 좀 멈춰 있는데 그럼 우리 아네트 과장님 네. 그러면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오히려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이런 느낌처럼 저는 들리는데 지금처럼 실적 나올 때 이번에 뭐 변동성 관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근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낸드 관련된 만약에 밸류체인들이 그날 세론으로 빠진다면 네. 오히려 저는 담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낸드는 메모리 중에서도 이제 금 쪽이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되게 부담스럽고 비싸면 뭐 차익 실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그 HBM 관련된 종목, 그다음 일단 그 HBM 관련된 종목들이 또 낸드에도 많이 엮여 있잖아요. 디램에도 엮여 있잖아요. 근데 낸드는 사실 좀 거기에 아예 못 낀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밸류에이션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지금 보시면 업황이 좋았을 때 뭐 22년 고쯤 보시면 거의 이 PBR 밴드가 그 꼭대기까지 거의 올라가 있잖아요. 네. 저는 이번 업황에도 충분히 저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세론이 나오더라도 네. 분명히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되게 부침이 많이 있어요. 네. 하지만 메모리 업황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낸드가 내가 사고 싶을 때 못 살 수 있겠다. 아니면은 지금 20% 오른 가격보다 내가 조금 더 있으면 한 50% 오른 가격에 사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라는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낸드는 감산을 세게 했기 때문에 네. 이 웨이퍼가 들어가서 낸드가 나오는 데 있어서 이 메모리가 한 2-3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고 싶어요 하면은 저 뒤에 가서 줄 서세요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감산의 효과가 지금 확실하게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뭐 삼성전자가 저희 낸드 가동률 올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냥 방향성을 보고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편하네. 우리 김윤수 대표님 파시고 우리 아, 안혜지 그게 원장님 사시고. 예, 예. 막판에 그러니까 제가 저도 물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혼란이 온 게 이제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네. 앞에 결론하고 뒤에 결론이 살짝 결이 그러니까 다르다 이게 보니까 거기서 멈췄다니까. 이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못하 트레이딩에 대해서 관점이 없는 분들은 그냥 네. 뛰으면 더 사지 그러는데 네. 그게 안 그렇다니까요. 저희 주식 계좌는 한계가 있어요. 네. 뭐 와이프한테 가서 나 주식하게 돈 좀 빌려줘. 일단 등짝 스매시 한 장 맞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쪽에서 한계가 있는 계좌 쪽에서 네. 올라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올라갔었을 때는 비중 좀 줄여놔야 돼요. 다음에 또 출렁임을 대비해서. 이걸 이해 못 하시게 되면 트레이딩에 대해서 T자도 모르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다 보면 무조건 주가가 계속 쭉 올라가면 좋죠. 대한민국 주가가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미리 했다가 흔들리게 되면 사자라는 이 대응 전략을 예,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죠.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또 네. 삼성은 낸드 벌써 25% 올렸습니다. 가격. 네. 네. 벌써 품귀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서 나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네. 근데 트레이딩하는 입장 쪽에서에 대한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러면 또 그래요. 그때 가다가 이제 한번 또 출렁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팔 걸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줄여놨다가 밑에서 다시 살짝 조정 나왔을 때 추세 맞게 들어가게 되면 자신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추세 맞춰서 가도 되는데 네. 출렁여서 그때 고점에 팔 걸 그러다 다시 올라갑니다. 팔고 싶어져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